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에서 고전 논문을 담당하고 있는 함윤성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농가 원령가라는 작품이에요. 농가, 곧 농촌에서 원령가, 원령체 형식이라고 우리가 동동이라는 작품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원령체는 1월부터 12월까지, 물론 서사 앞부분까지 해서요.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부터 12월까지 있으니까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가는 정학규라는 작가고요. 달과 절기에 따른 농가의 일과 풍속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세요. 전체 구성은 절기 소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각 달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표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농사일과 세시풍속이라는 계속해서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은 이런 내용하고 있구나, 이 내용은 농사일이구나, 또는 이 내용은 세시풍속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농사일 부분 또는 세시풍속 이 부분에는 내용 일치와 관련된 그런 문제도 출제가 가능하니까 꼼꼼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요, 정월령과 그리고 5월령이죠. 먼저 정월령, 정월은 1월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월은 맹춘이라 1월이 왜 봄인가요? 그렇지, 음력이에요. 우리가 양력을 쓴 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은 다 음력이었어요. 그래서 1월, 2월, 3월은 봄이고요. 4, 5, 6월이 여름, 7, 8, 9월이 가을, 10, 11, 12월이 겨울이에요. 8월이 가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8월 덥지 않아요? 근데 8월 15일 딱 가운데가 뭐예요?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죠. 한가위잖아요. 추석은 가을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월은 초봄이라 입춘과 우수가 있는 절기로구나, 절기 소개했어요. 산중간하게 빙설은 남아있대요. 산중간하게 빙설은 아직은 남아있지만 초봄이니까 아직은 춥지만은, 그러나 평교 광해 넓은 들판에 운물이 편하도다. 운물이 편했다. 그만큼 계절이 이제 변했구나. 봄의 기운이 완연하구나. 이런 얘기예요. 어와 감탄사죠. 어와 우리의 성상이, 우리 임금님께서 애민 중농, 애민 백성을 사랑하시고 중농 농업을 중시하시니 간측하신 진정으로 측은하게 여기는 권농 윤음을, 여러분 윤음 이거는 윤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임금의 명령입니다. 농업을 권장하는 임금의 명령을 방방곡곡에 반포를 하니 슬프다 라고 했어요. 슬프다,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났죠? 농부들아, 청자고요. 곧 대상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되게 교훈적이고 계몽적이에요. 그래서 계몽의 대상이 농부들이에요. 농부들아, 아무리 니들이 무식하다 한들 네 몸 이해를 고사하고 성의는 임금의 뜻이잖아. 임금의 뜻을 어기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의를 어기겠느냐? 서리법 드러나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산전수답은 밭과 노는 상반되게 반씩 서로 나누어 힘대로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년의 풍흉은 측량하지 못해도, 1년의 풍흉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해도 인력이, 인간의 힘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할 수 있대요. 인간의 힘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 어떤 홍수라든지 또는 가뭄이라든지 이런 걸 면할 수 있대요. 탈운명적 사고가 드러나죠. 그래서 계몽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 각각이 권면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게을리 굴지 말아라 라고 했네요. 명령이네요. 게을리 굴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또 1년직의 1년의 계획은 제춘, 봄에 있으니 범사를 미리미리 해라 라고 했네요. 범사를 미리 해라, 굴지 말아라, 미리 해라, 명령적 어조가 드러나죠. 그래서 교훈 또는 계몽을 주고 있다. 명령적 어조도 중요합니다. 봄에 만약 실시하면 종년의 일이 낭패가 되네. 봄의 때를 놓치면 종년의 낭패가 된대요. 그만큼 봄이 중요하대요. 봄의 중요성을, 곧 정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고 농지 다스리고 농우 살펴먹이고 이런 것들은 다 농사일이 드러나죠. 농지 다스리고 농우 살펴먹이고 제거름 재워놓고 한쪽으로 실어내서 맥전의 오줌 누기, 세전은 새해 전보다, 곧 작년보다 힘쓰하십시오. 또 늙은이는 근력이 없고 힘든 일을 못해도 낮으면 이형렵고 밤에는 새끼고와 때맞춰 집을 이으니 큰 근심을 털었도다. 농사일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뭐가 나올까? 당연히 세시풍속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 교재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다음 정월 농사를 정리했어요.
5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라 중하되니 4, 5, 6월은 여름이라 했잖아요. 4월, 5월 가운데 여름이 되니 중하가 되니 망종하지 절기로다. 절기 소개했죠? 그 남풍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동서남북을 통해서 동서남북이라는 어떤 방위를 통해서 계절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동쪽이 바로 봄. 정철의 3일은 동풍이 건너풀의 흑설을 휘천하니 동풍이란 부분에서 봄이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남풍은 여름이겠죠? 또 송수대 면왕정가라는 작품을 보면요. 남풍이 건너풀의 녹음을 휘천하니 라는 부분에서 남풍 곧 여름이다라는 알 수 있어요. 또 농가령과 팔월령 보면요. 북두칠성이 자루거들어 서쪽을 가리키니 서쪽이라는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가을이고요. 맞지? 사풍은 나무 끝에 불고 시조 중에 이런 시조 있잖아요. 사풍은 나무 끝에 불고 사풍이라는 얘기 북풍이니까 곧 겨울을 뜻합니다. 남풍이란 말에서 여름의 쾌절감 드러나죠. 남풍은 때 맞추어 맥주를 재촉하니 보리밭 누름빛이 밤사이 나겠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문 앞에 털을 닫고 타 맥장 하울이라 보리를 타작하고 보리타작을 해라. 드는 낮을 단단히 헤쳐놓고 도리께 마주서서 짓내어 두드리니 불고 쓴 듯하던 집안이 조련이 흥성하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도리께 마주서 열심히 일을 하니 불고 쓴하던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 조련이 흥성하구나. 함께 일을 해서 가난한 집안이 흥해지다. 열심히 일해라.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담석에 남은 곡식 하마 거의 다 지나리니 중간에 이 곡식이 신구상계하겠구나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야? 신구상계 사실 어휘풀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제가 해드렸어요. 신구상계는요, 새 것과 헌 것이 서로 이어져 나간다라는 거야. 결국 지금의 이 얼마 안 되는 곡식을 또 씨를 뿌리면 또 다른 곡식이, 새로운 곡식이 나는구나, 이런 얘기죠. 이 곡식이 아니려면 여름 농사 어찌할꼬. 또 서리법 쓰였네요. 천심을 생각하니 은혜도 망극하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목동은 놀지 말고 농우를 보살펴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해야 될 일이 나오고 있죠. 뜬물에 꼴 먹이고 이슬 불자로 뜯겨서 그루가리 모신기 제임을 빌리로다. 보리집 말리고 솔가지 많이 사서 장마나무 준비해서 임시 걱정 없이 하세.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걱정 없이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보살피라는 명령 적어주고요.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임시 걱정 없이 해라. 뭐가 드러나?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화가 없다. 유비무환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포인트를 좀 잡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책에는 포인트가 4월하고 5월 나왔어요. 본문에는 정월령하고 5월령인데. 근데요, 수능에는 전체 12월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월령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4월과 8월령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갈게요. 위 작품의 작가가 창작 시점에 고려했음직한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얘기했어요. 다달이 노래하는 형식으로 그달에 해야 할 일을 열거해. 당연한 얘기죠. 맞지? 정월에 해야 할 일은 정월에 해야 되고, 여름에 할 거는 5월에 할 거는 5월에 하고, 8월에 할 거는 8월에 하고. 2번,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청유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여야지. 청유형 어미도 사용됐습니다. 그리고요, 3번. 명령 존경 어미를 사용했었죠? 우리 확인했었죠? 바람직한 일이나 해야 할 농사일을 권장하고 있고요. 농사일 위에도 농촌의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도덕을 강조해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촌의 풍속을 교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나요? 그리고 지켜야 할 도덕보다는 농사일과 세시풍속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가사니까 사안보 율격을 리듬으로 맞는 얘기. 농민들이 읊조리면 해야 될 일을 떠올릴수록 아무래도 율격이 있으면 신이 나기도 하고요. 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5번도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했어요. 그럼 경물이 바뀌었구나.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경물에 대한 인식이 들어야 돼. 맞죠? 두 번째, 농사일에 무지하면 니들이 아무리 무지한들 성의를 어길 소냐? 이러면 서리법으로서 임금의 뜻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했잖아. 강조했잖아. 근데 무지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숨어있다? 이건 아니죠? 답은 2번이겠네요. 3번, 때를 놓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한다. 가능하고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함께 일한 결과로 인해 비난하다. 가난한 집이 풍성해진다 있었죠? 맞지? 그리고 봄철에 곡식이라도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음을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농가 원령가는요, 1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같은 구조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편할 겁니다. 다만 세시풍속과 농사일이 나열되고 열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내용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반드시
반드시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볼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